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정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틀어져 있는 구안화사. 정확한 명칭은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놀라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더욱 걱정되는 안면신경마비.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줄 신경과 전문의 최봉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이 안면신경마비 어떤 질환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안면신경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신경 중에서 7번째 신경을 안면신경이라고 하고요. 이 신경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증상이 오는 거를 안면신경마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말초 신경들 중에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면신경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신경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혀에 작용을 해서 혀의 앞 3분의 2 미각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침샘이나 눈물샘에 작용을 해서 눈물이나 침을 분비를 하고요. 또 귀 쪽에는 고막 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울음의 소리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면신경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예. 네, 자, 이어서 안면신경처럼 우리 토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저 건강맨과 함께하는 OX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훅까지 남자 돌아서 어깨 왼손 잡으시고 앞으로 돌아서 어깨 셋넷 다섯 하나 둘 셋 비껴서 훅까지 반전하세요. 셋넷 비껴서 훅까지 남자 돌아서 어깨 왼손 잡으시고 머리 위로 왼손 앞으로 돌아요. 네, 이제는 완벽한 생활 스포츠가 돼버린 스포츠 댄스를 즐기고 계신 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면신경마비는 뇌졸중의 한 증상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그 안면신경마비는 뇌졸중의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뇌졸중의 증상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막 얼굴이 떨리고 막 네. 그게 있으니까 그 뇌에 문제가 있기 약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지금 혼자 나오시는 거예요? 아예 같이 부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같이 오셨어요 지금? 어디 도망가시는데 아내분하고 같이 오시면 좋은 그 점이 뭘까요? 서로 좋아졌어요. 예.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보, 네. 우리 댄스 즐겁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삽시다. 사랑해, 이게 했어요. 사랑해. 안면신경마비는 뇌졸중의 증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뇌졸중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련이라고 생각했어. 어떤 혈관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안면에 경련이 갑자기 일어나는. 지금 하시고 난 후에 몸의 변화라든가 이게 좀 있을까요? 지금까지 몸이 항시 아침에 자고 나면 거뜬하고 밥맛도 좋고 네. 활력이 생깁니다. 댄스 열심히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안면신경마비는 뇌졸중의 한 증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면마비가 생기면 뇌졸중이 생기면 안면마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안면신경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원인은 뇌졸중보다는 우리 신경에 작용하는 신경염증이라든가 신경 주위의 어떤 종양이라든가 외상에 의한 그런 신경 자체의 마비를 주로 일으키기 때문에 안면신경마비는 말초신경성 질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이 안면 신경에 마비가 오면 아무래도 얼굴과 관련된 쪽에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안면 신경 기능 중에서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입이 돌아가는 건데, 이 입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실제 일어난 병변의 어떤 반대쪽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제 병변은 입이 돌아가는 쪽의 반대쪽입니다. 왜 반대쪽이냐면 우리가 이제 안면신경 기능이 아까 이제 얼굴 근육을 움직인다고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면신경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얼굴 근육을 이렇게 양쪽으로 뒤로 당겨준다. 당겨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왼쪽은 얼굴이 뒤로 뒤로 당겨주는데 오른쪽은 당겨주지 못하니까 정상인 쪽으로 이렇게 입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상인가요? 네, 완전 정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귀 뒤쪽이 이제 뻐근한 증상을 갖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안면신경이 귀 뒤쪽으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 신경염증이 생기면 이제 귀 뒤쪽이 뻐근한 증상을 갖게 되는데, 참고로 이 귀 뒤쪽이 뻐근한 증상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증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예후가 좀 안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면신경 마비가 있으면 마비된 쪽으로 물이 흘러내리거나 눈이 잘 감기지가 않고, 그다음에 눈물이 나고, 또 병변 쪽으로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증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면 신경 마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뇌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요거는 이제 중추성 안면 신경 마비라고 하고요. 이 뇌가 아닌 뇌에서 빠져나온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거를 말초성 안면 신경 마비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추성은 눈을 위로 치켜 떴을 때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요. 말이 어눌하다든가 또는 한쪽에 마비가 있다든가 이런 다른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말초성 안면 신경 마비와는 순수하게 얼굴 쪽에만 관계되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얼굴 쪽에 국한된 그런 증상만 나오게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 중에 지금 중추성 또 네. 말초성 신경마비에서 안면마비에서 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안 잡히고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에는 환자들을 보면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는 데 반해서 중추성 안면 마비를 환자들은 입은 돌아가 있지만 이마에 주름이 잡힌다는 차이가 있는데, 이마 쪽 근육과 관계되는 이 신경은 양쪽 뇌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양쪽 뇌에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추성 안면마비 하면 대표적인 게 뇌졸중이라 볼 수 있는데요. 뇌졸중은 보통 한쪽에서 많이 생깁니다. 뇌 한쪽에서 보통 생기기 때문에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반대쪽은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얼굴 쪽, 이마 쪽에 관계되는 그런 기능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안면 마비라도 이게 뇌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얼굴에만 국한된 건지에 따라서 조금 그 질환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한편으로 함께 보시죠. 차가운 곳이나 차가운 물체에 얼굴을 대고 자면 안면마비가 생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밖에 없네요. 차가운 곳에서 자거나 차가운 물체에 얼굴을 대고 자면 안면마비가 생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 사면요, 이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안면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누구랑 오셨어요? 여기 함께 나오시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금술이 좋고 네네네. 이 서로 기분 나쁘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도록 잘 비율을 맞춰줘야지. 젊으셨을 때도 이렇게 이쁘셨죠? 이쁘니까 내가 택했지. 사랑해요. 차가운 데서 자거나 차가운 물체에 얼굴을 대고 자면은 안면마비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옛날부터 보니까 네. 옛날 다림증 있잖아요. 네네. 다림증 얼굴 이렇게 대고 맞으면 그 무화증이라고 입이 삐뚤어지고 그랬어 옛날에. 네네네. 그걸 보고서 나 그 생각을 한 거지. 아버님 넥타이가 너무 멋지신데. 멋지다는 게 고맙구만. 네.
우리 복지관 자랑 한번 해볼까요? 관장님 이하 그 직원들, 네. 직원들이 우르스는 친절의 자리예요. 관장님, 어르신들 잘 모시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곳이나 차가운 물체에 얼굴을 대고 자면 안면마비가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X 둘 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면신경마비가 생기는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팔다리가 차가운 곳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마비가 생기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죠. 아,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좀 대부분 풀릴 겁니다. 얼굴에 있는 신경도 차가운 곳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마비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으로 풀립니다. 생겼다가 풀릴 때요.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런 안면신경마비는 차가운 곳에 있는 것보다는 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면역력 저하에 따른 어떤 균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대부분 생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보시죠. 안면마비는 10대에도 나타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안면마비는 10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 경우는 뭐 나이 관계없이 네.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분들도 설례 하나 있어. 손녀 한분 이쁘신 예. 한마디 할아버지가 네. 협이나 할아버지다 사랑해. 아버님 X를 선택하셨는데 안면마비는 10대에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이유는요? 내 생각은 네. 아직 세상에 그 오염물질을 덜 마셨기 때문에 그 뇌에 영향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 나오시고 지금 좋으신 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집에서 있는 것보다 네. 이게 나와서 땀 흘리고 네. 같이 스포츠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거예요. 땀 흘리고 저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그 어깨거리 어깨거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네. 그러지. 안면마비는 10대에도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안면신경마비는 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30대에서 50대에서 좀 많이 호활하게 되고요. 어린이는 10세에서 23세 그 정도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어르신들에서는 65세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 자체가 면역력 저하에 따른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기도 어른 아이 할 것이 전 연령대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생기듯이 안면신경마비도 면역력 결핍에 따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면신경마비가 와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환자의 이제 병력을 청취하게 되죠. 언제 생겼는지, 이게 이제 서서히 생겼는지, 아니면 갑자기 생겼는지, 혹시 안면마비 외에 다른 증상은 없는지 이런 병력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학적 검사, 뭐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지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을 짙게 뜨게 해서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또 소리급세 등을 이마에 대서 한쪽 귀에 뭐 청력에 더 크게 들리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이제 안면신경마비가 의심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안면신경을 직접 기능을 체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안면신경 전도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검사를 체크를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눈물 양이나 어떤 침 양을 체크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중추성 안면신경마비 뇌에 의한 원인이 의심이 된다면 CT나 MRI를 찍어서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고 또 그에 맞는 다양한 검사가 있었는데요. 치료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면신경마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치료입니다. 안면마비 환자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는 두 가지, 스테로이드하고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률이 한 70에서 9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면마비 환자가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70% 정도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스테로이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면신경마비에서 스테로이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이지만 급성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전후
경우에서만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뭐 일반인 분들이나 환자분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 목적으로 이게 처방되는 스테로이드는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의심스럽다 싶으면 그럼 빨리 병원에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예, 예.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회복률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이 생기고 한참 뒤에 뭐 치료하게 되면 치료 효과는 훨씬 떨어집니다. 최소한 환자가 3일 이내에 병원에 와서 약을 써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 약물 치료도 방법이겠지만 다른 방법들도 좀 있을까요? 전기 자극을 준 재활 치료가 있고요. 이 신경 염증에 의한 압박이 확실하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를 해서 신경 주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 안면마비 증상에서 눈이 잘 안 감기는 증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구가 공기 중으로 자주 노출이 되게 됩니다. 노출이 되게 되면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각막염이 생겼습니다. 각막염이 생겨서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인공 눈물을 자주 점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대를 해서 공기의 노출을 반드시 줄여줘야 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닥터 토닥 오늘은 안면 신경 마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 질문 3가지 드려야죠. 네. 사실 무엇보다도 예후가 어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예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그 마비의 심한 정도입니다. 초기의 증상이 아주 심하게 왔다면 이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때에 따른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 자체가 아주 경하다면 회복률이 더 빠르고요. 그다음에 안면마비 예후를 결정하는 두 번째 인자는 발생 후에 회복까지의 기간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일단 안면마비가 생기면 일반적인 경과가 처음에 증상이 오게 되면 뭐 하루, 이틀, 3일간은 증상이 보통 심해집니다. 심해졌다가 어느 시기가 지난 후에 차츰차츰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 좋아지는 시기,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터닝 포인트가 짧으면 예후가 비교적 좋고요. 이 터닝 포인트가 길면 길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귀에 통증이 있으면 예후가 좋지 않다. 이 통증은 초기 증상과 임상상 중에 예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제때 치료를 못해서 회복이 좀 잘 안 되면은 후유증이 좀 있을까요? 입이 돌아가서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안 돌아오게 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톡스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인 쪽에다가 적절한 용량을 써서 반대쪽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눈떨림이나 얼굴 떨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눈의 각막 손상. 각막 손상은 본인이 잘 관리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안면 신경 마비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안면 신경을 예방하기 위한 만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이런 뭐 음식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좀 많이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섭취를 하시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면역력 저하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그리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운동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안면마비가 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운동법도 좀 있을까요? 이제 얼굴에 마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안면 표정을 많이 짓는 운동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양 미간을 이렇게 찡그리는 운동을 한다든가 아까 이제 위를 쳐다보면서 이마에 주름이 잡히게 운동을 좀 많이 하시라고 하고요. 아, 예, 이, 오, 우. 뭐 이거는 뭐 방송하시는 분들은 방송 전에 입 풀기 위해서 좀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껌 씹기를 좀 자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풍선을 불 때 후 하고 불듯이 이렇게 후 푸는 그런 운동이 좀 안면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꿀팁들을 대방출해 주셨는데요. 원무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안면 운동 좀 하고요. 지금 괜찮으시죠?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남녀노소 누구나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모두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좀 힘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안면신경마비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치료가 어렵거나 아주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증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치료를 너무 소홀히 할 경우에 자칫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증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와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최봉기 선생님과 함께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